아까 김관진 석방전에 언론 플레이하고 뒷 분위기 잡은 거하고 이것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보도가 되고 장시호가 재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증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됐거든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진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가지고 설사 정유라의 뭐 목숨을 뺏는 거 이런 건 아니어도 그렇죠. 증언할 때 위협을 줄 수 있겠네. 아니 이미 충분히 아니 지금 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연관해서 지금 있긴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정유라가 습격을 당했어요. 이 지금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야. 그 돈을 노렸는데 대낮에 그것도 몇 번이나 그 집이 어떤지 벌써 사전 탐방을 몇 번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 사건 좀 정유라 집인지 알고 알고 갔죠. 알고 거죠. 갔죠. 아니 처음에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갔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유라 집 그 빌딩 미승 빌딩 네. 거기는 마스터 키가 없으면 6, 7층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이거 누를 수가 없어요. 호텔하고 똑같이 돼 있어. 그것도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정유라 최순실 이 미승빌딩 담당을 한 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 1층에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는데 네. 굉장히 그 맛집이에요. 그거 잘 되고 잘 손님이 돼요. 무지하게 많다 수집 그러더라고. 많은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늦잠 좀 주무시고 점심 몇 시쯤 드세요? 1시, 2시 이렇게 먹게 그렇죠. 되죠. 늦지막하게 하지. 그래서 토요일 날 3시는 그 미승빌딩 1층이 가장 붐빌 때예요. 거기는 1시 넘어가면 줄을 서기 시작해서 3시까지 줄을 서요. 사람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 네. 토요일 날 특별히 일요일보다 토요일 날 많아요. 제가 토요일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 토요일 날 가면 그 발레 기사가 3명, 4명 정도 돼요. 와. 3명, 4명은 작은 날이고 더 많기도 해요. 그리고 1층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그 입구가 있는데 거기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발레하는 아저씨들이 앞을 서 있고 그다음에 경비 아저씨가 있어야 되는 마스터키를 바로 내지 않으면 바로 돌려가요. 이모 씨, 이 괴한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와 1층에 마스터키로 6, 7층 그러니까 정유라가 사는 집으로 올라가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하로 가서 경비원을 제압합니다. 경비원을 제압하는데 총과 칼로 제압을 해서 총도? 네, 총 들고 갔어요. 총과 해서 진짜 총이야? 장난감 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문 앞으로 갑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그래서 예. 문 열어.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으라고 했어요. 문을 여니까 이 친구가 그 경비원을 묶고 올라갑니다. 그 경비원을 제압하기 직전에 정유라는 주요 증인이어가지고 경찰이 한 명 붙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따돌렸어요. 그리고는 6층에 올라가면 보모가 있어요. 예. 보모. 아이 봐주는. 이 보모는 VIP입니다. 이 보모는 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부터 온 거야? 독일도 같이 갔죠. 그리고 저기 덴마크도 같이 갔는데 7층에 바로 못 가서 6층을 간 거예요. 6층에서 내려서 7층으로 가는 거예요. 7층 가려면 6층으로 가야 돼. 근데 6층에 내려갔을 때 보모가 있었는데 이 보모는 VIP예요.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항공 지점장 그리고 영사가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했답니다. 영사관에서 나왔다는데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VIP로 쭉 나갔던 그런 사람이고 집안에서 계속 키웠던 사람인데 보모가 있는 거예요. 보모가 있었을 때 이 40대 괴한이 가가지고 보모를 위협했어요. 위협하고 뭐를 했냐면요. 신분증을 뺏었어요. 보모에? 아니 도둑질하러 가서 왜 그걸 뺏어요? 자, 돈이 필요해서 갔다는데 신분증을 뺏어요. 그리고는 신분증에 있는 그 주소와 주민번호를 다른 데 불러줬어요. 전화로? 불러줬어요. 전화가 2대 있었는데. 자,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위층에는 정유라하고 이암계 씨, 마필 관리사가 거기에 지내고 있어요. 원래 6층은 정유라가 살고 7층에 애기랑. 최순실하고 정윤혜 씨가 살았어요. 원래 각방 썼어요. 거기서 오래 살던 집에 거기가? 원래 살던 집이에요. 근데 정윤혜 씨,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정윤혜 씨는 나갔죠. 그리고는
정윤회 씨 방을 정유라가 쓰고 있어요. 최순실은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6층은 보모가 쓰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7층을 정유라하고 이렇게 저기 그 이 씨가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서 소란이 있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그 이 씨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키도 크고 빼짝 말았지만 키도 크고 그래서 뭐냐고 해서 다퉜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괴한이 이 친구한테 올라가면서 한다는 말이야. 야, 너하고는 볼 일 없어. 정유라 나오라고 그래. 나 누가 보내서 왔는데 너하고 할 얘기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 처음에 그렇게 된 거구나, 그게. 네,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금전적으로 우발적으로 넘어왔다고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카드비 때문에 왔다고. 네,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자, 그 사이에 이게 또 엉키고 그랬는데, 이 칼이라는 게 누가 그냥 가서 이렇게 찌를 수가 없어요. 조폭들 그래가지고 옛날에 조폭들 무슨 훈련 시키냐면요. 연습하잖아. 돼지찌를 칼을 보통 이렇게 갖고 찌르면 칼이 이렇게 쭉 밀려서 손이 다 나가요. 손이 다 나가. 그리고 이거 못 찔러요. 찔러보지 않아. 돼지 찌르고도 그 느낌 조폭하려고 그 맘먹고 나온 애들도 돼지 찌르고도 옆에 가서 울고 소주 먹고 막 그래요. 많이 봤어. 지금 이 내가. 괴한은 전과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과도 없어요. 그런데 다투는데 얘를 잘 찔렀어요. 한 번에. 확 찔렀어요. 근데 조금만 빗나갔으면 심장을 찔릴 만큼 하고 피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위독했어요. 위독한 사이에 정유라가 이제 방 문을 닫고 문을 버티면서 전화를 했죠. 검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했죠. 그래서 달려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벌인 일이 우발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더 이상한 게 뭐냐면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속보가 바로 떴는데 우발적 범행.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지장 없어. 그래가지고 금전 거래로 보인 금전 거래가 아니라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금전 관계를 있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돈을 받기 위해서 벗기 위해서 강도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해요. 그 괴한 이모 씨도 처음에는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카드빚으로 카드빚 때문에 말을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 관계가 있다고 할 때는 정유라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취지가. 아니, 그러니까 말을 처음부터도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러 갔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왔다가 그다음 금전 관계가 있다. 그다음 카드비 이렇게 그 말이 계속 바뀐 거지. 말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주 기자 궁금한 게 기자들이 취재가 된 거야 그게? 기사 쓸 때? 누군가가 브리핑을 해줬을 거 아니야? 뒤만큼 취재는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여기에 들어와갖고 누군가가 긴급하게 풀을 해준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 거냐 이거야. 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마저마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이 내부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디서 누가 뿌락친지 모르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하자마자 너무 일사불란하게 풀이 금방 된 거야. 그래서 경찰이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야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그렇지 이상하더라고. 네. 스톱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더라도 계속 우발적 이렇게 나갔는데 아까 김관진 석방 전에 언론 플레이하고 뒤 분위기 잡은 거하고 이것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보도가 되고 장시호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증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진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가지고 설사 정유라의 목숨을 빼는 거 이런 건 아니어도 증언할 때 위협을 줄 수 있겠네. 아니 이미 충분히 아니 지금 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충분히 좋은 신호는 던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거. 까불면 칼 맞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유라는 아시다시피 이재용과 박근혜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렇죠. 증거 자체입니다. 뇌물의 증거 자체인데 이 정유라 씨가 그 진술을 좀 불리하게 이재용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지난 1심에서 이재용이 유죄를 받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1월에 지금 이재용의 2심이 들어가죠. 2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정영식 부장판사 굉장히
걱정됩니다. 자, 김관진이 석방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임관빈이 석방됐단 말이야. 정유라 사건이 터졌지. 네. 그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지금 딱 터졌냐면 추명호, 최연수 저 2차장이 네. 최연수 이 사이에 얘들하고 연락을 책임져 주고 있었던 검사 고위급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뭐냐면 그래갖고 어제 이제 그 기획검사라고 그래갖고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연락을 취해봤어요. 김씨요, 김씨. 김 씨인데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김모식이라고 이제 SNS 지금 이름이 돌아요. 대구예요, 대구. 예. 도는데 한 명이 아닙니다 그래요.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럼 걔들이 이게 우병우 라인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우병우 라인이 아니고 지금까지 검찰의 기득권 세력이 우병우라고 하는 것을 통칭해갖고 표현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윤석열과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비주류로서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그 기득권 애들 입장에서 야 쟤들 저렇게 날뛰다가 조금 이따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버텨갖고 쟤들을 막아야지라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이 우병우 라인으로 통칭되고 있었는데 이 내부에서 뿌락치지를 하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곧 고개 하나 움직이고 있지. 그래갖고 야 추명 후속되고 있는데 우병우 잡아놓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 다 이게 정보 세우고 있어. 김관진 안 들어갔어. 그거 나왔어. 임관빈 나왔어. 정유라 사건 있어. 그러니까 정유라 사건에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삼성 이쪽하고 누가 지원을 하겠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예. 그 상황이 하나의 궤로 움직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금 그 정의원이 해준 일련의 봉도사. 사건들. 정의원은 없어졌어. 정전 의원, 봉도사가 얘기해준 이런 일련의 사건 플러스 지금 전 용산 경찰서장 소환 조사 또 거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MB 측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저는 뭐 그 교두보를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로, 반격이. 네, 신호로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자살 사건. 네.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이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명박을 비롯한 적폐 세력들이 그 예.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공식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아니 지난번에 그 주기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기자가 하나 와갖고 정치호 변호사가 죽었는데 바늘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주사 바늘이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던데. 그것도 다 제가 얘기한 거야. 당신 아니야. 아니 비슷하게 생긴 누군가 그걸 내가 있었어. 제일 먼저 봤는데 아니, 가족들이랑 바늘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변호인들이 10가지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타살이다. 네. 그리고 죽은 상황이 자살이라고 했는데 죽은 상황이 지난번 해킹 프로그램 때 국정원 직원 죽은 마티즈 상황과 자살 사건하고 마티즈 자살 똑같아요. 사건하고 그때도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9가 들어가갖고 바로 그 자기들 무전기를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그 망을 막으면서 썼던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10가지 그 의혹상을 제기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거기도 무언가 거대한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걸 봤어요? 10가지 의혹상 다? 네, 봤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큰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어디까지 이빨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이명박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상황은 아닌 것 그런 건 같고 아닌 것 같아요. 이명박을 대표로 하는 소위 구악 세력이 기득권 세력들. 이대로 당할 수 없다라는 네, 네. 거를 이제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 괴한 이 씨라는 예. 사람이 이제 얼만큼 얘기를 하느냐 어디까지 조사가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 진짜 그 검찰에서 왜 쟤들한테 연락해주고 이러면서 움직였던 애들이 한 명이 아니다라는 얘기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데 그렇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죠. 네, 뭐. 근데 오늘 경찰 발표를 보니까 벌써 선을 그었어요. 정치적 사건은 아닌 것 같다.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으니까. 그 괴한에 대해서. 걔네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경찰에게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분 분명히 담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따로 밝히기 어렵는 거 아닙니까? 밝히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 보이지 여기 김 묻은 거 아니야 얼굴에? 어디로 갔어? 강남서예요. 볼펜 뭐, 좀. 어디요? 네, 닦았어요. 다 닦았어요. 괜찮아. 다 닦여졌어. 닦였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 어쨌든 이런저런 게 있습니다만은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됩니까? 최 변호사님? 그렇죠. 예. 말씀 아까 주진우 기사가 해주신 것처럼 너무 많은 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큰 틀에서 흔들려 버리면 그 전까지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자꾸 증언을 하고 제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뭐 짜맞추는 건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이미 문제는 많이 튀어나오고 이 있습니다. 댓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작은 거잖아. 아니, 이명박 네. 씨가 지금 아니 각하가 어느 분인데 댓글로 잡을 수 있나요? 사람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 네, 토요일 날 특별히 일요일보다 토요일 날 많아요. 제가 토요일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 토요일 날 가면 그 발레 기사가 3명, 4명 정도 돼요. 와. 3명, 4명은 작은 날이고 더 많기도 해요. 그리고 1층하고 1층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그 입구가 있는데 거기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발레하는 아저씨들이 앞을 서 있고 그다음에 경비 아저씨가 있어야 되는 마스터키를 바로 내지 않으면 바로 돌려가요. 이모 씨, 이 괴한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와 1층에 마스터키로 6, 7층 그러니까 정유라가 사는 집으로 올라가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하로 가서 경비원을 제압합니다. 경비원을 제압하는데 총과 칼로 제압을 해서 총도? 네, 총 들고 갔어요. 총과 해서 이 어떤지 벌써 사전 탐방을 몇 번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 사건 좀 정유라 집인 이제 알고 알고 갔죠. 알고 거죠. 갔죠. 아니, 처음에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갔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유라 집 그 빌딩 미성 빌딩 네. 거기는 마스터 키가 없으면 6, 7층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누를 수가 없어요. 어, 호텔하고 똑같이 돼 있어. 그것도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정유라, 최순실 이 미승 빌딩 담당을 한 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 1층에 베트남 쌀국수 집이 있는데 네. 굉장히 그 맛집이에요. 그거 잘 되고 잘 손님이 돼요. 무지하게 많다 수입 그러더라고. 많은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늦잠 좀 주무시고 점심 몇 시쯤 드세요? 1시, 2시 이렇게 먹게 그렇죠. 되죠. 늦지막하게 하지. 늦지막하게. 그래서 토요일 날 3시는 그 미승 빌딩 1층이 가장 붐빌 때예요. 거기는 1시 넘어가면 줄을 서기 시작해서 3시까지 줄을 서요. VIP예요.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항공 지점장 그리고 영사가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했답니다. 영사관에서 나왔다는데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VIP로 쭉 나갔던 그런 사람이고 집안에서 계속 키웠던 사람인데 보모가 있는 거예요. 보모가 있었을 때 이 40대 괴한이 가가지고 보모를 위협했어요. 위협하고 뭐를 했냐면요. 신분증을 뺏었어요. 보모에. 아니 도둑질하러 가서 왜 그걸 뺐어요? 자, 돈이 필요해서 갔다는데 신분증을 뺐어요. 그리고는 신분증에 있는 그 주소와 주민번호를 다른 데 불러줬어요. 아, 전화로? 불러줬어요. 전화가 2대 있었는데. 자,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위층에는 정유라하고 이암계 씨, 마필 관리사가 거기에 지내고 있어요. 원래 6층은 정유라가 살고 7층에 애기. 아까 김관진 석방 전에 언론 플레이하고 뒤 분위기 잡은 거하고 이것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보도가 되고 장시호가 재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증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됐거든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진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가지고 설사 정유라의 뭐 목숨을 뺏는 거 이런 건 아니어도 증언할 때 위협을 줄 수 있겠네. 아니 이미 충분히 아니, 지금 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연관해서 지금 있긴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정유라가 습격을 당했어요. 이 지금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야. 그 돈을 노렸는데 대낮에 그것도 몇 번이나 그 집이 아, 진짜 총이야? 장난감 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문 앞으로 갑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그래서 문 열어.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으라고 했어요. 문을 여니까 이 친구가 그 경비원을 묶고 올라갑니다. 그 경비원을 제압하기 직전에 정유라는 주요 증인이어가지고 경찰이 한 명 붙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따돌렸어요. 그리고는 6층에 올라가면 보모가 있어요. 예. 보모. 아이 봐주는. 이 보모는 VIP입니다. 이 보모는 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부터 온 거야? 독일도 같이 갔죠. 그리고 저기 덴마크도 같이 갔는데 7층에 바로 못 가서 6층을 간 거예요. 6층에서 내려서 7층으로 가는 겁니다. 7층 가려면 6층으로 가야 돼. 근데 6층에 내려갈 때 보모가 있었는데 이 보모는